자, 이번 영상에서는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표준 정규 분포는 뭐냐면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해요.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요. n 그다음에 0,1 이런 식으로 쓰죠. 이때 요 0은요. 당연히 평균이겠죠. 당연히 평균이고 1은요. 분산을 의미하는데 사실 요 1은 정확하게는 1의 제곱이라고 써야 되거든요. 근데 1의 제곱은 어차피 1이니까 그냥 1이라고 써요. 1이라고 쓰는데 요 1은 그 뭐 분산이기도 하지만 표준 정규분포의 표준 편차라는 거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표준 정규분포에서 사용하는 확률 변수가 있는데 Z입니다. Z는 표준 정규분포의 확률 변수입니다. 정규분포에서는 X를 썼잖아요. 표준 정규분포에서는 Z를 확률 변수로 쓴다는 거. 그러면 이 표준 정규분포도 이제 곡선이 있거든요. 표준 정규분포 곡선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자, 정규분포와 마찬가지로 이제 종 모양의 곡선인데 다만 가운데 이 평균이 반드시 0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가운데 평균이 0인 이 정규분포 곡선은 이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뭐 이를테면은 그 Z가 0 이상 A 이하일 확률, 이 확률은요, 이 그림에서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여기를 A라고 칩시다. 여기라고 A라고 치면은, 요 빗금진 부분의 넓이 있죠. 요 빗금진 넓이랑 요 확률, 그러니까 Z가 0 이상 A 이하의 값을 가질 이 확률이랑 같은 거예요. 이거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 부분의 넓이이자 요 확률의 값은요, 어디 나와 있냐면, 그 교과서나 그 일반 시중 교재 맨 뒤에 그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표준 정규 분포에서 그 확률을 찾는 방법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화면이 하얀색으로 바뀝니다. 자, 얘가 뭐냐면요. 얘는 그 교과서나 그 뭐 시중 교재 맨 뒤에 나와 있는 이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거예요. 표준 정규 분포표. 자, 이 표를 이용해서 이제 확률을 구할 수 있는데, 자, 요거 얘 두 개를 미리 써놨어요. 자, 먼저 위에 있는 것부터 봅시다. 얘는 자,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확률 변수 Z가 0 이상 1.96 이하의 값을 가질 확률인데,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이 확률은 1.96을 보시면, 여기 앞에 1.9 있죠. 1.9를 요 세로축에서 찾으세요. 여기 보이나요? 1.9 보이나요? 그 다음에 6, 즉 0.06이거든요. 요 6은 0.06이잖아요. 0.06을 요 가로축에서 이렇게 찾으세요. 그리고 1.9랑 0.06이 만나는 요 값이죠. 만났을 때 생기는 요 값이 이것은 이제 확률이 되는 거죠. 즉 얘는 0.4750 이렇게 되는 거고, 밑에 있는 거 보면 2라고 되어 있는데 2를 2.00이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앞에 있는 2.0을 요 세로축에서 찾으세요. 요 2.0 보이나요? 그다음에 0을 0.00으로 생각해서 0.00, 그리고 요 가로축에서 0.00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2.0이랑 0.00이 만나는 부분의 요 값 있죠. 요 값이 요 확률의 값이 되는 거죠. 즉 얘는 0.477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다음 어렵진 않죠. 자, 또 다른 문제를 한번 좀 풀어봅시다. 자, 이 문제가 이 확률 변수 Z가 자,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를 때 이 뭐 다음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죠. 보통 문제에서는 표준 정규분포가 그 앞에 저처럼 막 그렇게 장황하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대부분의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자, 확률 변수 Z가 2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죠. 자, 요 상황을 자, 요 확률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어떻게 나타내냐면 자, 가운데 평균이 0인 이 표준 정규분포표를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2가 한 여기쯤 있다고 쳐보죠. 근데 요 확률이 Z가 2 이하일 확률이잖아요. 그럼 요 그림에서는 요 확률은 2 이하인 부분의 넓이죠. 2 이하인 부분의 넓이랑 요 확률은 똑같아요. 자, 요거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요 넓이를 구하시면 요 확률이 되는데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얘는 지금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거든요. 곡선인데 이 곡선도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이 곡선이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이에요. 1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넓이가 1인 거예요. 그럼 이 절반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의 넓이는 뭘까요? 전체 넓이의 반이니까 0.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는 0.5라는 거. 여기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 0에서 2까지 이 넓이. 이 넓이는요. 공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돼요. P Z는 0 이상 2 이하. 이거랑 똑같아요. 얘랑 요 넓이랑. 자, 그럼 다 끝났어요. 자, 0.5는 그대로 써주시고, 자, 요 확률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 표에서 보시면은 여기 2라고 돼 있죠. 그럼 세로축에서 2를 찾아보세요. 그 옆에 요 값이 0.477이라고 돼 있죠. 요 값이 이 확률의 값이다. 요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0.5 플러스 0.4772가 되고, 자, 얘를 잘 계산하면 뭐가 되냐? 0.977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얘는 Z가 1.5 이상일 확률이랬네요. 자, 이것도 역시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 자, 가운데 평균이 0인 그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그시고, 그 다음에 1.5, 아이고, 잠시만. 1.5가, 여기쯤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Z가 지금 1.5 이상일 확률이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는 이 부분, 1.5 이상인 부분의 요 넓이가 이 확률이랑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요 절반에 해당되는 부분의 넓이가 뭐라고 했죠? 0.5죠. 0.5에서 요 하얀색 부분의 넓이를 뺄 거예요. 그러면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죠. 전체에서 요 하얀색 부분의 넓이를 빼면. 그죠? 근데 요 하얀색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0 이상 1.5 이하인 부분의 넓이니까, 얘를, 이 하얀색 부분의 넓이를 식으로 써보면, P, Z는 0 이상 1.5 이하일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이해됐어요? 그러면, 자, 0.5에서 뭘 빼면 되냐? 이제 이 확률의 값은 저희가 1.5라고 되어 있네요. 요 포에서 1.5를 찾아보세요. 세로축에서. 1.5 옆에 있는 요 값이요. 요 값이 이 확률이 되는 거죠. 즉, 0.5 빼기 0.4332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잘 계산하면 0.0668이 나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자, 확률로서 Z가 마이너스 1 이상 1.5 이하일 확률. 자, 이걸 한번 구해보시면, 자, 이것도 그림을 역시 그려볼게요. 가운데 평균 0이고, 마이너스 1은 한 여기쯤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1.5는 여기 좀 있다가 한번 쳐보죠. 그러면 이 확률은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 합이 되는 거죠. 이거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이상 0 이하인 부분의 넓이는요, 이 표에 안 나와 있거든요. 여기 Z가 다 양수라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표준 정규분포 곡선은요, 좌우 대칭입니다. 좌우 대칭이라서, 여기 1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 1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의 넓이랑 0에서 1까지의 넓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 대신 이 부분의 넓이 있죠. 0에서 1까지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식으로 써보면 어떻게 돼요? P, Z는 0 이상 1 이하일 확률.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 이해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합니다. 여기 0에서 1.5까지의 넓이. 자, 이거 어떻게 씁니까? Z가 0 이상 1.5 이하일 확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다 끝났어요. 자, 이제 값만 표에서 찾으시면 돼요. 자, 요 1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표에서 1을 찾아보시고, 1 옆에 값이 요 확률의 값이 되는 거죠. 즉, 얘는 0.3413 이렇게 될 거고, 자, 이건 1.5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 1.5 옆에 값을 보니까 0.433이라고 되네요. 그럼 요 확률의 값은 0.433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둘이 더하시면 어떻게 되니까 0.7745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자, 요것도 자,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 자, 가운데 평균 0이고, 여기 지금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확률은요, 이 그림에서 이 비금진 부분의 넓이랑 똑같죠. 즉,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인 부분의 넓이. 자, 그런데 역시 얘하고 얘가 음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넓이는요, 이 표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를 1이라고 하고 여기를 3이라고 했을 때, 자, 요거 좌우 대칭이라고 했죠. 이 곡선은요.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랑 똑같아요. 이거 이해돼요? 쌤이 좀 그림을 약간 찌그러져서 좀 이상하게 그렸겠는데, 실제 컴퓨터 그림은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의 넓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 대신에 이 부분의 넓이를 좀 구할게요. 여기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여기 있죠. 이 부분의 넓이가, 그게 아니고, 0에서 3까지의 넓이. 즉, P, Z가 0 이상 3. 요 넓이에서 요 하얀색 부분의 넓이를 뺄 거예요. 그럼 되죠. 즉, 여기서부터 0에서 3까지 넓이에서 0에서 1까지 부분의 넓이를 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빼죠? P, Z는 0 이상 1 이하. 이걸 빼주시면 되겠죠. 이해돼요? 자, 끝났네요. 그러면. 자, 요 확률값, 3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표에서 3인 부분을 찾고, 세로축에서, 그 다음에 요 3 옆에 보니까 0.4987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얘는 0.4987. 빼기, 자, 요거는, 자, 요 값이 되겠죠. 요 값. 0.3413. 그래서 얘를 이제 잘 빼주시면 0.1574가 나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다 푸시면 돼요. 뒤에 나와 있는 문제도 다 거의 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블랙보드로 돌아갑시다. 자, 다시 이제 블랙보드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볼 내용은 뭐냐면요.
표준 정규 분포의 표준화입니다. 표준 정규 분포의 표준화. 표준 정규 분포. 말을 잘못했네요. 다시요. 정규 분포의 표준화. 말을 잘못했습니다. 정규 분포의 표준화. 자, 이게 뭐냐? 이거 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정규 분포의 표준화는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표준화라고 불러요. 간단하게. 근데 이 표준화는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정규 분포 있죠. 일반적인 정규 분포를 바꾸는 거예요. 뭘로 바꾸냐면, 자,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작업. 이거를 이제 그 표준화라고 불러요. 별거 아니죠. 정규 분포에서 표준 정규로 바꾸는 걸 이제 표준화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렇게 표준화를 시키는 거, 즉 정규 분포를 왜 표준 정규 분포 굳이 바꾸느냐, 귀찮게. 그 정규 분포에서 확률을 계산할 때 계산을 편하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이 표준화라는 작업을 하지 않잖아요. 그 확률 계산을 하게 되면 그 계산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시간도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래서 표준화를 하는 거예요. 계산을 편하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표준화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알아볼 건데, 예컨대 그 평균이 m, 그 다음에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그 확률 변수 x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 새로운 확률 변수를 z라고 하고요. 이 z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시그마분의 확률 변수 x, 이 x는 요 x를 말하는 거예요. x 빼기 평균 m으로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표준화가 된 거예요. 즉 그 확률 변수 x 있죠.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 x를 새로운 확률 변수 z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작업이 표준화인가? 왜 표준화인가? 즉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로 바꾼 것인가? 이 확률 변수를 x에서 이렇게 z 이런 식으로 놓게 되면 이 확률 변수 z의 평균이요. 평균이 0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분산은요. 1이 나옵니다. 즉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니까 표준 정규 분포가 되는 거죠. x를 이렇게 z로 바꾸게 되면. 자,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진짜 이렇게 바꾸게 되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나? 우리는 앞에서 이 공식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왜 2ax 플러스 b, 그러니까 이 확률 변수의 이 평균은요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a 곱하기 2x 플러스 b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vax 플러스 b는 자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a제곱 곱하기 vx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앞에서 이미 배웠죠. 자, 이거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 확률 변수 z요, z의 평균과 분산을 한번 구해볼게요. 먼저 평균, z의 평균부터 구해봅시다. 2z. 자, 얘는 이제 z를 어떻게 놨죠? 이렇게 시그마분의 x-m으로 놨기 때문에 이 z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시그마분의 x-m 이렇게 바꿀 수 있죠. z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해보시면 이 시그마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이 공식에 따라서요. 이러한 공식에 따라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시그마분의 1 2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근데 요 2x라는 건요 평균 m을 의미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이 식을 고쳐가지고 시그마분의 m, 그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써주셔서 시그마분의 m. 그럼 같은 식에서 같은 식을 빼버리니까 뭐가 돼요? 0이 되는 거죠. 즉 그 확률 변수 요 z의 평균이 0이 돼 버리는 거네요. 0. 그죠? 그 다음에 마저 vz, 즉 z의 분산 vz를 이제 변형을 해보면, 구해보면, 자 v 한 다음에 자 z를 똑같이 이렇게 바꿀 거예요. 시그마분의 x-m. 자 z를 이렇게 바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해주시면 자 v 시그마분의 1x 빼기 시그마분의 m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얘는 자 요 공식에 따라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시그마 제곱분의 1 vx vx 여기까지만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얘를 이렇게 바꾼다는 요 공식에 따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vx는 뭐예요? 분산이니까 시그마 제곱하고 똑같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다시 바꿀 수 있냐면 시그마 제곱분의 시그마 제곱. 그러면 같은 식을 같은 식으로 나누는 거니까 1 이렇게 되네요. 즉 확률수 z의 그 분산은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그 확률수 z 평균과 분산이 각각 0하고 1이 되는 거니까 이 확률변수 z는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고, 이때 1은요, 이 1은 분산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표준 편차를 의미한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표준화를 이용해 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10이고 분산이 4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때 요 x가요, 이 x가 10 이상 14 이하의 값을 가질 이 확률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표준화 다시 한번 공식 한번 써보시면 z를 어떻게 놓으면 된다고 했어요. 시그마 분의 확률 변수 x 빼기 m 이렇게 두면 된다고 했죠. 자, 요거에 따라서 이걸 좀 변형해 볼게요.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x부터 변형하시면 돼요. x를 x에다가 평균, 얘가 평균이잖아. 평균 10을 빼세요. 그 다음에 얘를 뭘로 나눈다? 표준편차. 표준편차로 나누는데 요즘 표준편차가 4죠. 4로 이렇게 딱 나누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x를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도요. 마찬가지로. 자, 10에다가 뺍니다. 평균 10을 빼요. 얘처럼. 그리고 나눕니다. 표준편차 4로. 얘도 4로 나누죠. 똑같이 얘도 4로 나누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14에다가 못 뺄 것 같아요? 평균 10을 빼세요. 그리고 얘네들하고 마찬가지로 표준편차 4로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얘는 계산하면 10 빼기 10은 0이네요. 그럼 얘 0 될 것이고 요 4분의 x-10은요 z로 바꿔주세요. z로. 그 다음에 얘 계산하시면 1이 됩니다. 아, 근데 실제로 계산할 때는요, 이건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이 x를 이렇게 바꿔놨는데 실제로 할 때는 x를 그냥 곧바로 z로 써주세요. 곧바로 z. 얘들은 이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건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x를 그냥 z로 쓰셔도 큰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얘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리고 1을 여기라고 했을 때, 자, 이 부분의 넓이랑 이 확률이랑 똑같죠. 그러면 얘를 그 표준 정규 분포표, 이걸 이용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 값이 0.3413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